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만에 결국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올해 30살 여자입니다. 다른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항상 문제는 시어머니 때문에 시작하던데 저 또한 시어머니 한 사람만의 문제라고 생각했고 이 모든 문제가 시어머니한테만 있는 줄로만 알았어요. 결혼 생활하는 동안 남편이 시어머니와 제 사이에서 중간 역할도 잘해줬고 항상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줬으니 시어머니하고만 어떻게든 부딪히지 않고 살다 보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는 도끼나 다름없던 남편에게 발등을 찍힐 줄이야. 정말이지 이건 뭐 팔이 안으로 굽어도 이렇게 굽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누군가는 그러니까 왜 남편 하나만 믿고 살았냐고 네가 바보 같았다 할지도 모르겠는데 결혼이란 게 원래 이 사람이라면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겠구나 하는 마음에 하는 거 아닌가요?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물론 뭐 이제 와서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겠나 싶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억울한 마음도 없잖아 있기에 이렇게 해도 너무하다 싶은 두 모자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사연을 보냅니다. 남편은 제가 29살 때 처음 만났는데 한마디로 잘 사는 집 아들이었어요. 듣자 하니 조부모님 때부터 이어온 가업이 있다더라고요. 반면에 저희 집의 경우에는 형편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과거에 저희 아버지께서 친한 지인분만 믿고 계시다가 크게 사기를 당하셨고 그로 인해 저희 집 형편이 급격하게 기울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이유로 저는 어려운 집안 형편을 돕기 위해서 남들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누가 뭐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빨리 부모님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으니까요. 참고로 그렇다고 혹시나 저희 부모님께서 그런 저 하나만 보고 무책임하게 손을 놓고 계셨냐 하면 그건 절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는 그 일이 있으므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닥치는 대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돈을 벌어오셨으니까요. 다만 그 일이라는 게 일정치가 않아서 벌이 또한 많지 않았고 그렇다 보니 대부분은 빚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어머니 또한 어떻게든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지인분들을 통해서 이것저것 소일거리를 손에서 놓지 않으셨지요. 한편 동생은 집안 형편 때문에 부사관으로 군대를 다녀왔고 그때 모아서 나온 돈으로 뒤늦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공부 안 한다고 자기가 모은 돈으로 빚부터 갚자고 했지만 왜인지 제 마음이 청춘을 포기하고 시쳇말로 군대에 짱 박혀 모아온 돈인데 그렇게 쓰게 두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됐다고 공부나 하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동생이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그때부턴 자기가 집안을 책임질 테니 누나는 누나 인생을 살아라.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저희 가족이 서로를 격려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던 어느 날 결국 아버지께서 쓰러지셨고 어머니도 그런 아버지를 돌보시느라 전보다 더 일을 하기가 어려워지셨어요. 그리고 동생은 하던 공부를 멈추기엔 너무 아까운 상황이었으니 결국 우리 식구를 살릴 건 나밖에 없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턴 전보다 더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에겐 괜찮다곤 말했지만 실은 하루하루가 정말 사는 게 아니라 버텨내는 기분이었죠. 당장 제가 버는 돈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빚 갚고 생활비 쓰고 병원비 대고 하면 남는 것 정말 쥐뿔도 없었으니 가족을 부양한다는 기쁨도 잠시 허탈하고 씁쓸하고 한마디로 마음이 매일 뒤죽박죽 심란하기 짝이 없었달까요. 그리고 그때부턴 결혼은 아예 포기했어요. 막말로 제 밑으로 딸린 식구가 셋이나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세상 누가 그런 저를 좋다 하겠나 싶어서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기를 쓰고 들이댄 남자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집안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혼을 택하게 되었던 거지만 남편은 저와는 반대로 스스로 비혼주의자가 되기로 했던 사람이었지요. 남편이 말하길 자기는 마음 편한 게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결혼은 자기한텐 안 맞는 옷이나 다름이 없다대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의 생각에 완전히 동의하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건 저랑 통한다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도 되겠구나 싶어 연애를 시작한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저희가 사귄 지 1년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데이트를 하다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결혼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의 프로포즈를 한 번에 받아들이진 못했어요. 지난 1년 동안 어차피 우리는 결혼은 안 할 거니까라는 생각에 제 어려운 가정 형편도 다 털어놓았고, 그러니 제가 결혼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걸 알 텐데 왜 사랑곤란하게 갑자기 결혼을 하자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화가 날 지경이었죠.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책임져야 할 가족도 많아서 결혼은 못한다 했더니 남편이 그런 건 자기한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자기가 저에게 힘이 되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면서요. 그런데 저는 그런 남편이 나중엔 좀 부담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아닌 게 아니라 헤어지잔 말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양쪽 두 집이 다 어려운 거면 모를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 부모님은 절대 형편 가지고 사람 차별하고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서 일단 한번 만나기라도 해보라나요? 이야기 나눠보고 그때도 아니다 싶으면 자기도 더는 저한테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겠다면서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말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지레 겁부터 먹고 헤어지자고만 하는 제가 좀 너무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남편 말대로 어머님 아버님을 한번 만나 뵙고 이후에 결정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었지요. 그리고 그렇게 마침내 어머님 아버님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이미 남편에게 들으셨는지 제 상황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 눈치셨습니다. 서로 인사가 오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요즘엔 저같이 가족을 챙기는 젊은 사람들이 없다면서 너무 대견하다 하시더니 결혼 후에도 지금처럼 제 식구들을 챙겨도 좋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는 뭐 아들의 안목을 믿는다며 하루빨리 나를 잡으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꿈인가 생신가 좀 얼떨떨하기도 했어요. 누가 봐도 제 조건이 너무 안 좋아서 대놓고 싫다고 하셔도 별 수 없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저를 추켜 세워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니, 그리고 이때부턴 남편 말대로 내가 너무 쓸데없는 걱정을 했나 싶으면서 어쩌면 그간 고생하던 내 인생의 남편은 한 줄기 빛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어머님은 물론이고 어쩌면 남편까지 그렇게 제 뒤통수를 칠 수가 있는 건지. 일단 신혼살림은 원래부터 남편 혼자 살던 집에 차렸습니다. 제가 뭐라도 해가려고 했지만 남편이 침대만 더 큰 거로 바꾸면 되겠다고 해서 그거 하나만 해갔어요. 풀옵션인 집이라서 굳이 따로 뭐 바꿀 것도 없다고 했고요. 그런데 결혼한 지 3개월쯤 지났을 무렵인가 하루는 어머님께서 대뜸 저더러 회사에서 월급을 얼마 정도 받느냐고 물어보시대요. 그리고 당연히 제 입장에선 월급을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내키는 일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말을 안 하기도 모한 분위기라서 그냥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받는 월급 똑같이 맞춰주고 거기에 조금 더 쳐서 줄 테니 회사를 그만두고 시댁 사업을 돕지 않겠냐시대요. 직원 한 명이 그만두면서 사람 하나를 뽑아야 하는데 어중이 떠중이보다 믿을 만한 사람한테 그 기회를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 한번 생각해 보라면서요. 그리고 제 입장에선 솔직히 시댁 식구들과 한 공간에서 일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내키진 않았지만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일이 제가 원래 하던 일과 비슷한 부분도 많았고 무엇보다도 제가 받는 월급보다 좀 더 돈을 주시겠다 하니 좀 혹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시댁 사업에 뛰어들고 나니 어이없는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가족끼리 하는 일이어도 일은 일이지 않냐며 수습기간을 3개월 가져야 한다시길래 순순히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3개월 동안 받기로 한 월급의 3분의 2만을 받으며 일을 했는데 정작 그 3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아예 한 푼도 안 주시더라고요. 어디 급하게 투자해야 할 때가 있다면서 말이에요. 그리고는 무슨 우는 애 달래느라 사탕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좀 단호하게 얘기라도 할라치면 우격다짐으로 5만원, 10만원 이렇게 쥐어주시기 일쑤셨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화를 넘어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죠. 그래놓고 말끝마다 한 가족인데 내가 네 월급 떼먹고 안 주겠냐. 내가 그렇다고 어디 도망이라도 가겠냐. 그리고 남편도 말로는 미안하다면서도 한다는 말이 어머님이 그거 뭐
나중에 더 주면 더 주시지 떼먹으실 분은 아니라는데. 그럴 때마다 차마 그럼 내 친정은 어떡하냐 하고 따지고 들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분명히 친정을 도와야 한다고 얘기도 했고 동의도 얻고 한 결혼이었지만 말끝마다 친정 타령을 하는 그런 여자가 되고 싶진 않았달까요. 그리고 맞아요. 알량한 자존심이라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정말이지 남편이고 어머님한테 몇 번씩이나 아쉬운 소리를 해대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적금도 깨고 해가며 친정에 돈을 보냈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냥 차라리 다른 데로 이직을 하는 편이 낫겠다 싶어 어머님과 남편에게 지금 하는 일을 관두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조금만 더 참으면 상황이 나아질 거고 그러면 제 월급부터 챙겨주겠다며 저를 회유하시대요. 남편은 남편대로 지금 이렇게 관두면 어머님이 대놓고 말씀은 안 하셔도 얼마나 너를 안 좋게 보시겠냐며 말 그대로 겁을 줬고요. 그러면서 무책임하다는데 거기서 좀 발끈했어요. 지금 진짜 무책임한 사람이 누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너무한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따지고 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는 결혼하더라도 친정은 예전처럼 돕고 살라더니 지금 이 상황 좀 보라고 내가 어떻게 친정을 돕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는 얼굴로 내뱉는 말이 언제까지 그렇게 네 밥그릇도 못 챙기고 뜯기고만 살 거냐입니다. 그리고는 제가 가족들 버릇을 다 버려놓고 있다고 제가 이러니까 가족들이 저한테 기대는 거라나요. 그리고 솔직히 근 10년 가까이를 친정을 도우며 살아왔던 저로선 그런 남편의 말이 아주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아니, 어떤 의미에선 너무나 맞는 말이었기에 더 듣고 싶지가 않았죠. 만약 제가 남편한테 당신 말이 맞다고 해버리면 그건 결국 제가 제 가족을 욕하는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리고 한편으론 또 아무리 남편이 맞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해도 화가 났습니다. 어쨌든 저는 분명히 이런 제 사정을 남편에게 미리서부터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결혼도 안 하겠다고 했었는데 자기가 시부모님까지 동원해가며 제 환심을 샀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한 결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그 약속은 개나 줘버리란 식으로 나오니 저로서는 황당함을 넘어서 좌절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이런 복잡한 제 심정은 안중에도 없단 듯이 계속해서 저희 가족을 거머리에 빗대며 말을 이어갔고 급기야는 다들 의지가 부족하네 노력을 안 하네 해대는데 사람이 노력하는 만큼 부자가 된다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에 반해 요즘 말로 금수저로 태어나면 그렇게 치열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돈이 줄줄 따라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보기에 남편은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살면서 자기 힘으로 돈 한 번 안 벌어봤고 지금도 솔직히 어머님 덕분에 그 나이에 작은 사장님 소리 들어가며 일을 하는 거지 솔직히 자기가 얼마나 악착같이 노력해서 올라간 자리도 아닌데 그런 주제에 누구더러 의지가 없네 노력을 안 하네 해대는 건지 생각할수록 꼴같잖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좀 그만하지. 이제는 아예 제 남동생부터 시작해서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한 명 한 명 까대기 시작하더니 대뜸 왜 장모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집에서 그러고 계시냐입니다. 언제까지 주변 사람들이 챙겨주기만 바라면서 지내실 참인지 자기가 보기에 답답하다면서요. 그리고 거기선 정말이지 제가 더는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신경 끄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엄마가 언제 당신한테 돈 달라고 했냐고 입 조심하라면서요. 그런데 남편은 계속해서 그 나이가 돼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널렸네 어쩌네 해대더니 대뜸 요양보호사는 어떠냐대요? 그리고는 나라에서 지원금도 나오고 고령화 사회가 어쩌고 그러는데 남편 말로는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라지만 타이밍이 타이밍이다 보니 솔직히 어찌나 듣기가 싫던지요. 그렇게 장인장모가 뭐 먹고 살지 걱정이 되면 당장 어머님한테 말씀드려서 밀린 내 월급부터 챙겨주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 제 입장에서 요양보호사니 뭐니 하는 이야기를 어머니한테 하고 싶었겠어요? 오기가 나서라도 더 하기가 싫었죠. 그런데 남편은 그날 이후로도 며칠 동안 계속해서 말 그대로 저랑 눈만 마주쳤다 하면 장모님한테 말씀은 드렸냐. 사람을 아주 달달 볶더니 급기야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도 모르게 저희 집에 가서는 직접 그 이야기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기가 막혔죠.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건가 싶으면서 도대체 우리 부모님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면전에다 대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왔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남편이 꺼낸 이야기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하길 저희 어머니께서 무척이나 의욕적으로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면서 이제 보니 뭐 장모님이 원해서 집에 계신 게 아니라 너 때문에 그냥 계셨던 것 같다나요? 그래서 설마 싶은 마음에 어머니한테 바로 연락을 드렸더니 정말 남편이 말한 대로였어요. 벌써 학원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다 알아놓으셨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어머니께서 그런 반응을 보이셨어도 어째선지 불편하고 찝찝한 마음은 쉽게 가시질 않았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딸도 없이 사위가 찾아와서는 대뜸 앞으론 장모님도 돈 좀 직접 벌어 쓰시라고 하면 기분이 어떨지. 아무리 옳은 소리라고 할지라도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그러니 생각하면 할수록 착잡한 게 어머니한테 죄송스럽기만 하더라고요. 한편 다행이랄지 친정에서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에 학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욕이 가시기 전에 바로 등록하고 수업을 듣기 시작하셨죠. 그러더니 얼마 안가 계획대로 한 번에 자격증을 따시더니 강사의 소개로 바로 요양원 취업까지 단숨에 해내시대요. 그리고 그때부턴 뭐 어머니가 버는 액수를 떠나서 뭐랄까 일이 고될 법도 한데도 그와는 상관없이 어머니 얼굴엔 생기가 돌았고 그런 어머니의 변화를 보니 어쨌든 이 모든 게 남편 덕분이다 싶어서 그간의 묵은 감정이 조금은 해소가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왜 뜬금없이 남편이 그토록 싸가지 없게 행동을 했던 건지 그리고 왜 하필 요양보호사를 콕 집어 이야기를 했던 건지 알게 되면서 해소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전보다 더 우라가 치밀어 올라왔어요. 알고 보니 그 모든 게 남편은 물론이고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신우까지 한통속이 되어 제 뒤통수를 치려고 깔아둔 밑밥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투자한 건이 잘 풀려서 이제 곧 밀린 제 월급도 줄 수 있을 거라더니 막상 약속한 날이 돌아올 때면 어머님 아버님은 온갖 핑계를 대가며 미루고 또 미루고 그러다 제 손에 10만원, 20만원 그렇게 쥐어주시는 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솔직히 화는 났지만 여기서 막말로 한판 붙기라도 하면 받아야 할 돈도 못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죠. 정모하면 이직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력서도 여기저기 내보고 있긴 했지만 이직이 뭐 저 하나 마음 먹는다고 내일 당장 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 따로 없다 싶었는데 그렇게 하루하루 골머리를 앓던 중 남편이 얘기 좀 하자더라고요. 그러더니 벼랑간 시골에 계신 시할아버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웬 시할아버지 얘긴가 싶었는데 한다는 말이 작년에 치매 진단 받으신 거 기억하냐면서 이제 정말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옆에 사람이 하나 있어야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진 뭐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 저도 끄덕이며 맞는 말이라고 누구라도 한 사람이 지키고 있으면 좋지 했더니 장모님이 그 일을 좀 해주시면 어떻겠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눈을 동그랗게 뜨곤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어머님 아버님도 계신데 왜 우리 엄마가 시할아버지를 돌보냐.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길래 그런 생각을 해낼 수가 있냐 하곤 쏘아붙였죠.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는 장모님은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으시고 이제 요양원에서 일도 해보셨으니 시할아버지 한 분 도와드리는 건 누워서 떡 먹기 아니냐는데 진짜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한 대 패버리고 싶더라고요. 까놓고 말해서 어디 팔다리 하나 부러진 사람 시중 드는 게 낫지. 예측 불가에 저희 시할아버지는 목청도 좋고 체력도 좋아서 당장 아버님도 어쩌지를 못하시는데 그런 분을 저희 어머니한테 맡기겠다니 남편이고 뭐고 이 인간이 미쳤나 싶더라니까요. 그래서 남편더러 머리는 폼으로 달고 있냐 그런 말을 하면 누가 좋다고 알겠다고 할 줄 알았냐 생각 좀 하고 말해라 하고는 죽일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는 이제 보니 이러려고 요양보호사 타령을 해댄 거냐고 어쩐지 사람을 아주 달달 볶을 때 알아봤다 했더니 남편이 코웃음을 치면서 한다는 말이 저더러 웃긴다대요. 생판 모르는 사람 똥수발은 들어도 되고 시할아버지 똥수발 드는 건 안 되는 거냐면서 말이에요.
정말이지 저 남자가 나 없이는 못 산다고 그렇게 매달리던 그 남자가 맞나 싶은 게 보고 있을수록 우라가 치밀고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도무지 억누를 수가 없어서 결국 남편 뺨을 한 대 내리쳤는데 남편이 아주 놀란 토끼 눈을 하고는 저더러 완전히 미쳤다고 정신 나갔냐면서 당장 집에서 나가라더군요. 그리고 뭐 솔직히 처음부터 남편이 살던 집이었으니 저도 나오기 싫고 그런 건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이 나가지 말라고 해도 제가 제 발로 나갈 참이었죠. 그래서 나가라면 누가 못 나갈 것 같냐 하곤 눈에 보이는 제 집 몇 개만 대충 챙겨 일단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오니까 솔직히 갈 때라곤 역시나 친정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동생을 걱정시키긴 죽기보다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친정에서 저는 짐짓 아무 일도 없던 듯이 태어난 척 행동하려 했지만 이미 제 손에 들려있는 보스턴백과 하도 울어서 팅팅 부은 두 눈이 제가 왜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친정에 온 건지 너무나 명확히 말해주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염려한 대로 친정 부모님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아무리 부부싸움을 했어도 그렇지 이렇게 냅다 짐부터 싸들고 나오면 어떡하냐 하시면서요.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정식으로 받기 전까진 요만큼도 숙이고 들어갈 생각이 없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이혼까지도 어느 정도는 각오했었거든요. 그리고 이튿날 부부싸움이고 뭐고 다 있고 모처럼 늦잠을 자는데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려대서 받아보니 어머님이시대요. 사실 지난밤 그렇게 친정에 오고 나선 쓰러지듯 잠에 들었고 일어나서 시간을 보니 이미 제 시간엔 출근하긴 글렀다 싶더라고요. 게다가 촉새 남편이 저한테 한 대 맞은 걸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을 거라 생각하니 도무지 사무실에 나가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곤 그냥 대책 없이 늘어져 있던 와중에 어머님한테 연락이 온 거였어요. 그러니 저로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둘러대야 하나 싶은 생각에 무척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어머님께선 사정이 어떻건 간에 회사 일로 할 이야기가 있으니 오후엔 잠깐 얼굴 좀 비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차마 거절을 못하고 알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때 가지 않았더라면 저희 부부에게는 지금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어머님과 전화를 마치고 아점을 챙겨 먹고 솔직히 어지간히 느리적거렸어요. 어머님이 전후 사정을 아시건 모르시건 그냥 당시 제 심정으론 남편은 물론이고 어머님 아버님도 뵙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론 역시나 못 받은 월급이 있다 보니 회사 일로 이야기 좀 하자는 어머님한테 차마 싫다 소리는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기왕이면 최대한 어머님과 같이 있는 시간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으로 느지막이 출근을 했는데 퇴근할 때가 되니까 어머님이 저더러 잠깐 얘기 좀 하게 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마침내 어머님과 단둘이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도무지 어머님이 무슨 패를 들고 계신지 알 수가 없었으니 저도 어디부터 어디까지 털어놓아야 하나 가늠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먼저 본론만 이야기하자시더니 또다시 시할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불쌍한 분이라면서 그 연세에 치매까지 걸린 마당에 어떻게 혼자 두냐면서요. 그리고는 저더러 무조건 싫다고만 하지 말고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 좀 잘 드려보라는데 결국 남편도 어머님도 한통속이구나 싶은 게 그때부턴 저도 시쳇말로 열불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된 이상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딱 잘라 거절을 하려는데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들어오대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저희 친정어머니를 대동하고 말이죠. 어이가 없어서 엄마가 여길 왜 오신 거냐 묻고는 이내 남편더러 지금 이게 다 뭐 하자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말하길 당사자까지 해서 다 같이 얘기를 해보고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았다나요. 그런데 사실 남편이 하는 말은 별로 제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친정어머니 표정이 어두워도 너무 어두웠거든요.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이 또 어머니와 올라오는 차 안에서 별 쓸데없는 소리를 해댔나 보다 싶은 게 정말이지 마음 같아선 이번엔 손바닥으로가 아니라 아주 주먹으로 얼굴 한 대 갈겨주고 싶단 생각만 들대요. 그리고 그때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실은 투자했다는 사업도 다 망했고
그래서 시댁에 돈이 없답니다. 그래서 시할아버지를 돌볼 제대로 된 간병인 하나 쓸 수가 없는 형편이라며 그러니 오죽하면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이 어떤 존재냐, 이렇게 지금처럼 힘든 상황일 때 서로서로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가족이다 하시는데 무슨 이 말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도 아니고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 그런 어머님께 저희 친정어머니를 대신하여 거절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떻다고 한들 시할아버지를 챙기는 건 무리라고. 그러다 오히려 저희 어머니만 골병 난다고요. 그랬더니 세상에 어머님께서 마치 인질이라도 잡은 것 마냥 그간 저에게 주지 않으신 월급을 들먹이며 그 돈 못 받아도 괜찮냐대요. 가뜩이나 빠듯한 상황에서 할아버지 병원비도 벅찬데 간병인까지 쓰게 되면 지출이 얼마냐고. 그러니 간병인으로 저희 어머니가 오시면 그 돈 아껴서 저한테 밀린 월급을 갚아줄 거고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안 오시면 밀린 월급도 못 준다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흘러가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기가 막히던지 입이 차마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옆에서 듣고 계시던 친정어머니는 훨씬 더 심란한 표정을 하고 계시대요. 사실 그동안 친정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제대로 제 상황을 털어놓은 적이 없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 친정어머니께서 제가 시부모님 사업장에서 일만 죽어라 하고 돈은 3천 가까이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셨고 그나마도 시할아버지를 케어해주지 않으면 안 준다 하니 친정어머니 딴에는 당신이 어떻게 해서든 제가 그 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시할아버지 병수발을 자처하고 나서셨던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어머니더러 그러지 마시라고 했어요. 어차피 엄마든 나든 우리 둘 중 한 사람 몫은 안 주겠다는 건데 뭐하러 고생을 사서 하느냐고. 이렇게 된 이상 법대로 해야겠으니 엄마는 가만히 계시라고 했죠.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너는 왜 네 엄마가 한다는데 그러냐면서 신경질을 확 내더니 이내 목소리를 또 바꾸고는 하는 말이 잘 들어보라면서 일만 잘 풀리면 네 돈 3천 주는 건 일도 아니라는데. 그리고 어머님께서 이어하신 말씀은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뭐 시할아버지를 당신이 모시는 조건으로 재산의 절반이 당신한테 넘어오기로 되어 있다면서. 그런데 뭐 자기는 사업도 있고 이래저래 사회적으로 할 일이 많다 보니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야겠다 생각하다 보니 저희 어머니가 딱 생각이 나더라나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처음 어머님이 멀쩡한 직장 잘 다니고 있던 저를 꿰어낼 때 하셨던 이야기랑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죠. 그래서 제가 아직도 그렇게 공수표를 날리고 다니시냐고 비아냥대고는 저희 어머니한텐 더 들을 것도 없다고 그냥 집에 가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하고 어머님한테는 이제 진짜 더 할 이야기도 없으니 법대로만 하자니까. 남편이 막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저더러 네가 무슨 법을 안다고 자꾸 법 타령이냐더니 저더러 시할아버지가 불쌍하지도 않냐는 둥, 너는 가족이 뭐라고 생각하냐는 둥, 별별 헛소리를 짓거려 대더라고요. 그리고 그쯤 되니 저도 정말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어머님이고 남편한테고 간다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다시 친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튿날부터 노동청을 시작으로 법무사도 만나고 그렇게 시댁에 사업장을 신고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게 어이없게도 그동안 시댁에서 돈 못 받고 일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단 거예요. 물론 며느리는 저 하나였지만 그전에도 사회초년생들 여럿을 등쳐먹으려 들었던 전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신고를 했더니 이제 어머님한테도 연락이 갔는지 어머님이 이게 다 뭐냐면서 일단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어머님이 내려오시라고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아쉬운 사람은 어머님인데 제가 어머님의 일정에 맞춰드려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뭐 우여곡절 끝에 만났는데 어머님은 본론만 이야기하자시더니 다짜고짜 합의서부터 써달라고 하시대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싫다고 했어요. 그동안 못 받은 돈은 물론이고 그로 인해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해서 한 2천만 원은 더 얹어주시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합의는 못하니까 그런 줄 아시라면서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어머님의 필살기나 다름없는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그 얘기를 또 하시는데 어머님이야말로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셔서 제 월급만 그렇게 안 주셨던 거냐. 저희 어머니도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셔서 시할아버지 똥수발을 맡길 생각을 하셨던 거냐 하고 빈정거리니
그땐 또 입 딱 다물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실 거면 그냥 가시라 했더니 한다는 말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거, 착하다는 말에 그거 하나 믿고 결혼시켰더니 이 모양이 꼴이라면서 저더러 양심도 없답니다. 그리고는 시집 올 때 해온 것도 없으면서 염치도 없다는데 어이가 없었죠. 막말로 제가 무슨 학력을 속인 것도 아니고 분명히 집이 어렵다고도 했는데 마치 제가 사기라도 쳤다는 듯이 괘씸해하는 게 황당하기도 했고, 그래서 마음대로 떠드시라 하곤 뒤도 안 돌아보고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음날 남편한테 연락이 와서는 저답지 않게 왜 이러냐면서 이제 그만 시위하고 합의서 좀 써달랍니다. 그리고선 제 동정심이라도 사려고 했던 건지 털어놓기를 어머님이 예전에도 같은 일로 몇 번이나 불려다니셨던 적이 있는데 그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뭐 노이로제가 걸리셨다나요? 그러면서 이러다 어머님 쓰러지시면 얼마나 후회를 하려고 그러냐면서 저더러 이해 좀 해달라는데 내가 스트레스 받아 할 땐 뭐 가족이 어쩌고 해가면서 나만 치졸한 사람으로 몰아가더니 지엄마한테는 절절매는 꼴이라니 너무 볼썽사납더라고요.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해주기가 싫을 정도로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 계좌번호를 보내면서 여기로 밀린 월급에 플러스 2,000에서 보내라고, 안 그러면 합의는 없다고 했어요. 그리곤 나도 그간 당하고 산게 억울해서 할 수 있는 한 끈질기게 한번 어머님을 물꼬늘어 줘 볼 거라고 했죠. 그랬더니 한 3일쯤 지났나 계좌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2,000까지 보태서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와서 말이지만 사실 그 2,000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냥 한 소리였어요. 혼인신고도 안 했지, 같이 산 시간도 짧지, 그러니 뭐 저도 억울해서 뭐라도 받아내긴 해야겠는데 위자료는 택도 없겠다 싶었고, 그래서 욱하는 마음에 2,000 더 내놓으라고 어거지를 부린 건데 자기들도 뭐 어지간히 찔리는 일이 있었으니 준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도 미안하지 않네요. 아무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하나 싶은데 뭐 신고한 거는 취하했고 이제 더는 연락하지 말라 하고 제 연락처부터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도 하게 되었죠. 게다가 남동생도 얼마 전 취업에 성공하면서 이제 어떤 의미로는 진짜 저를 위해서 살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실패를 겪어서인지 마음 한켠에는 불안함도 있지만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가족들이 있으니 잘 해낼 수 있겠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